자, 이번 영상은 정말 많은 블로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라는 제도에 불만을 찍은 영상입니다. 저도 인플루언서지만 살짝 불만이 있거든요. 이 인플루언서라는 것에 네이버 인플루언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네이버 인플루언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일반 인스타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나 자신이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약간 예쁘고 잘생기고 개성 있는 사람을 떠올리는데,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사실 내가 인플루언서라고 하기보다는 내 블로그 사이트가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하면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내 블로그 사이트가 인플루언서이다, 나 자신이 아니고. 그래서 네이버 인플루언서라고 해봐야 나를 몰라요. 제가 어디 가서 네이버 인플루언서, 저 네이버 인플루언서인데요 라고 해봤자 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인플루언서 분들 같은 경우는 나 인플루언서다 하면은 검색하면 얼굴도 뭐 나오고 릴스에도 나와있고 뭐 매력적이게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 야, 진짜 인플루언서 같다, 옷도 막 휘황찬란하게 입고 그런 느낌이 나는데, 네이버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살짝,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인플루언서가 아닌 내 블로그가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른 기본적인 인플루언서랑은 어느 정도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할까요? 정말 많은 블로거들이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은 인플루언서이신가요? 지금? 아마 대부분이 아닐 거예요. 대부분이 일반 블로거 분들이실 텐데, 거의 블로그를 하는 모든 분들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하죠. 그 이유가 뭐냐? 돈이 많이 벌려요. 인플루언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수익화 범위가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혜택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혜택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지금 유튜브 찍고 있잖아요. 이런 스튜디오 같은 거, 제가 인터뷰 영상을 찍을 때는 스튜디오를 빌려서 해야 하는데,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면 네이버 스퀘어라는 곳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가 정말 좋단 말이에요. 무료로 카메라도 주고 마이크도 주고 또 스튜디오까지 주고,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것도 일부분일 뿐이에요. 정말 많은데 제가 지금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스퀘어는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제가 네이버 스퀘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전국에 있는 네이버 스퀘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홍대를 자주 가요. 이 홍대 쓰시는 분들은 저랑 좀 마주칠 일이 있을 수도. 자, 이렇게 네이버 인플루언서에 대한 혜택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되고 싶어 하는데, 왜 불만이 있을까요?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고 혜택이 이렇게 좋으면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쏠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인플루언서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정말 치열해요. 제가 지금 인플루언서가 몇 명인지도 모르지만 한 모든 카테고리 합쳐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반해서 블로거들은, 이게 지금 생성되어 있는 블로거들은 한 18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 중에서 뭐 활동하는 사람만 또 추려야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경쟁률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딱 듣기만 해도 피라미드, 요거도 아니다, 요 정도 인플루언서, 인플, 요 정도 블로거, 요런 느낌이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 무슨 계급사회도 아니고 인플루언서들 혜택만 늘리고 블로거들은 아무 혜택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만이 생겼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인플루언서의 잘못된 점은, 여러분들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돌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제 디지털 노마드 삶이다 보니까 인터넷을 자주 뒤져서, 제가 32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돌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돌에는 1세대, 뭐 2세대, 3세대, 4세대 요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언급을 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기 나이대가 조금 저랑 비슷해서 아이돌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이돌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구분이 지어집니다. 그쵸? 맞아요. 핑클 1세대, 그리고 요 H.O.T, 그리고 잭스키스, 그리고 G.O.D, 요런 1세대 아이돌이 있잖아요. 근데 인플루언서에도 1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어요. 동방신기가 2세대죠. 제가 또 태무산 유노유노기 때문에 동방신기가 몇 세대인지는 또 바로 알거든요. 어쨌든 인플루언서에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는데, 요 1세대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가 정말 되기 쉬웠어요. 정말 지금에 비해서 정말 인플루언서가 되기 쉬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튜브 구독자만 어느 정도 있어도 블로그를
개설만 하면 그냥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었어요. 희한하죠? 블로그에 글은 하나도 없고 유튜브 구독자만 많은데 신청하면은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된다. 야, 이게 말이야? 그리고 또 유튜브가 없고 인스타에 팔로워가 많아도 블로그 개설만 하면은 그냥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블로그도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오고 그렇게 자리 잡지 않은 블로그라도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인플루언서를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DB를 모아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람이 차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기준이 허술했어요. 정말 허술했습니다. 그러면 저 쫑이는 몇 세대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요 2세대입니다. 2세대. 그나마 조금 자리 잡은 상태였는데 그래도 정말 잘 뽑히는 시대였죠. 2세대까지는. 제 블로그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생각보다 스킨도 별로고 배치도 별론데 요게 뽑힌다고? 라는 느낌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요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제가 이 스킨을 2세대 때부터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아니야, 2세대 때는 여기보다 훨씬 더 못했었어요. 제가 진짜 처음에 요런 스킨 설정도 안 했었고 이거 인플루언서 된 다음에 설정한 건데 지금 또 허술한데 그때는 요런 썸네일 또 고정시켜두지 않았었거든요. 요즘에 인플루언서 되려면 이렇게 조금 이쁘게 꾸미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저는 뭐 그냥 요 상태로 막 한 상태였는데 뽑혔습니다. 뽑혔어요. 그만큼 이렇게 세대가 초창기일 때에는 인플루언서가 정말 많이 뽑히고 또 되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부작용이 뭐예요? 요렇게 뽑히기 쉽다 보니까 그냥 내 유튜브 구독자가 많고 인스타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이 넣어두고 나서 블로그는 하지도 않는 거야. 하지도 않으니까 요 1세대, 2세대에서 죽은 인플루언서들이 많은 거예요. 활동하지 않은 인플루언서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플루언서 자리도 얼마 없는데 요 시체 인플루언서 분들이 나가지를 않으니까 이게 자리가 공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불만을 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 안 하는 인플루언서들은 목을 쳐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인플루언서라는 걸 좀 도입했다면 혜택을 그렇게 좋은 걸 준다면 사실 접은 사람들은 좀 잘라내고 새로운 분들을 유입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왜 도대체 인플루언서들을 자르지 않는 건가 아직도 이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저라면은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분들이겠지만 제 생각엔 이렇단 말이에요. 인플루언서란 게 있으면 여기서 몇 개월 정도 활동 안 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인플루언서 박탈, 자격 박탈 이런 게 사실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몇 년 동안 블로그 글 하나도 안 쓴 사람도 인플루언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정말 많은 사람이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작 첫 번째 불만일 뿐이에요. 두 번째 불만은 무엇이 있을까? 요 피라미드 밑에 있는 블로거 분들이 인플루언서에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원을 했다가 자리가 적으니까 탈락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튕겨져 나옵니다. 지금 채팅창에 있는 여러분들도 사실 인플 지원하신 분들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저도 2세대이긴 했지만 7번이나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떨어지셨죠? 그쵸? 인플루언서 지원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건 좋다 그거야. 자리가 없으니까 면접 봤다가 대기업 면접 본다고 다 붙는 게 아니니까 떨어지는 건 이해하겠는데 도대체가 이게 뭐라고 해야지? 요게 기준이 뭔지 탈락 이유가 뭔지는 조금 디테일하게 알려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떨어진 이유가 뭔가, 무엇을 고쳐야 하나, 안 뽑고 있으면 안 뽑고 있다고 하던지 그런 고지를 해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요 심사위원은 착한 거예요. 혐오스럽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이유라도 말해주는데 거기는 뭐 그냥 로봇이 돌리는 것처럼 메일로다가 탈락하셨습니다. 뭐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다 똑같다, 떨어진 사람마다. 에? 야, 이 문제점이라도 짚어줘야 내가 뭐가 잘못된지 알 텐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블로거 분들이 정말 많이 지칩니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서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탈락 이유도 안 가르쳐주고 인플루언서 뽑지도 않고 있어. 그러니까 이 네이버 인플루언서 기준을 만드는 곳에서 어느 정도 이유를 조금 디테일하게 주고 뽑지 않고 있는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언급이라도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월부터 8월까지는 여행 블로그 뭐 10명 뽑습니다 이렇게 해주던가, 아니면 지금 생활건강 카테고리는 인플루언서를 뽑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 뽑을 거예요, 이렇게라도 언지를 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블로거들이 뭐 소모품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인플루언서 지원하기만 해야 돼.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요, 안 뽑히는 카테고리는 좀 닫아주던가 받는다고 하던가. 지금 생활건강 쪽이 안 뽑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언제 열릴지 알고 계속 지원하면서 블로그를 해라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불만도 정말 많이 커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잡블로그가 훨씬 이득인 것 같은데 방문자 수도 많이 들어오고 협찬도 잘 되고요 라고 말하잖아요. 야, 이거랑 또 조금 연관된 건데 세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알려드릴게요. 인플루언서라는 것의 세 번째 문제점,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언급했잖아요. 인플루언서가 되려면은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 네이버에는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카테고리 다들 아시죠? 카테고리가 정말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생활건강이고 뭐 뷰티, 여행, 뭐 맛집, 또 뭐냐 교육, 그리고 펫, 또 뭐가 있죠. 아무튼 엄청 많이 있는데 이 카테고리가 분류된 만큼 일반 아무 잡블로거나 인플루언서 뽑아주는 게 아니고 그 카테고리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이는 블로거들만 뽑아주고 있는 게 인플루언서입니다. 다들 아시죠? 저 같은 경우는 건강 쪽에 글만 써서 건강 인플루언서가 됐고요. 뷰티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뷰티 쪽에 글만 비중을 높여서 인플루언서 신청해서 당첨이 되고, 육아 같은 경우는 육아 쪽 정보만 써서 육아 인플루언서에 당첨이 됩니다. 다들 잘 아시죠? 이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그런데 이거를 들어보면은 인플루언서란 제도에 어찌 보면 네이버가 설정하고 있는 방향성이 보여요. 조금 더 전문성을 높이고 뭐랄까 퀄리티 있는 글을 뽑기 위해서 인플루언서란 거를 만든 것 같아요. 그죠?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또 이상합니다. 인플루언서가 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제 뷰티 쪽으로 인플루언서가 됐다 그러면 인플루언서만 되면 이제 철밥통이잖아요. 잘리지가 않아. 아까 설명한 것처럼 뭐 1년 잠수 타도 잘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된 다음에 그냥 뷰티 인플루언서인데 맛집만 계속 써도, 먹는 글만 계속 써도 나는 뷰티 인플루언서예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내가 뷰티 인플루언서인데 건강 글 써도 되고 맛집 글 써도 되고 여행 글 써도 인플루언서가 뷰티 인플루언서로 꽂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된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 글이나 막 쓰는 거예요. 전문성? 개나 졸하지. 그냥 난 편한 걸 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럴 거면 인플루언서 왜 만들었어? 맞아요. 육아 인플인데 막 건강 쓰고 리빙 쓰고 뭐 교육 쓰고 이렇게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플루언서가 돼봐야 잡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내 카테고리의 비율이 떨어지면은 그걸로도 다시 인플루언서 탈락을 매겨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제가 생활건강 인플루언서인데 MBTI 글 써도 상위 노출됩니다. 제가 생활건강 인플루언서인데 그 돼지국밥 먹는 그거 써도 상위 노출돼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조금 모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MBTI가 이제 교육 쪽 카테고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키워드 챌린지 탭에만 도전할 수 있어요. 근데 MBTI가 교육적 키워드라고 해서 스마트 블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 블록 같은 경우는 해당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도 그냥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BTI 같은 글을 제가 생활건강 인플루언서인데 써도 상위 노출 시킬 수 있다 그거죠. 카테고리랑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플루언서이신 분들은 공감 진짜 많이 할 건데 인플루언서가 되고 나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딨지? 보이시죠 다들? 요거 보이시죠? 자, 인플루언서이신 분들만 알 거예요. 인플루언서는 고유의 사이트가 있어요. 고유의 사이트. 어떤 사이트일까요? 바로 이 인플루언서 홈입니다. 인플루언서 홈. 그쵸? 여기서 인플루언서들은 키워드 챌린지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보여주는 인플루언서 키워드 챌린지란 걸 할 수 있는데 이 키워드 챌린지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1위 그리고 2위 3위까지 상위 노출로 취급합니다. 여기서 3등 안에 들어
들어야 상위 노출로 되는 거예요. 그만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은 전부 다 열심히 하고 또 어느 정도 지식도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요 상위 노출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그래서 뺏기고 신고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만큼 떨어지면은 계속 써야 하는 거야. 지금 보여요? 이 안정액이란 키워드를 제가 몇 개를 쓴지 보이시나요? 이렇게 3등 밖으로 밀려나가면 계속 글을 써서 이 위로 올라올 때까지 키워드 챌린지에 계속 도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퀄리티가 떨어져요. 글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기계처럼 써버리는 거예요. 기계처럼. 아, 떨어졌네? 오늘 또 대충 써야겠다. 왜냐면 썼다가 3등 안에 안 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대충 쓰고 더 대충 쓰고 더 대충 쓰는 이런 뭐라고 해야 하나 약간 치킨 게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글의 퀄리티가 더 낮아져 버렸다. 인플루언서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글을 더 열심히 안 쓰고 더 퀄리티가 낮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글을 잘 못 쓰긴 하는데 지금 퀄리티가 옛날 퀄리티보다 더 낮아졌어요. 제가 글자 수도 지금 700자, 800자 잡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써서 3등 안에 안 들면은 그냥 버려지는 글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더 대충하게 되는 겁니다. 더 대충하게. 여기까지가 인플루언서라는 것에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인플루언서로 인해서 이로운 점도 많겠죠. 네네. 그런데 최소한 진짜 다른 건 다 용서한다고요. 최소한 어느 정도 기준에 못 미치면은 인플루언서라도 조금 탈락시켜 버리는 그런 기능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3개월 정도 글을 하나도 안 쓴다거나 약간 그런 경우는 인플루언서 탈락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것의 가장 큰 문제점 4가지였습니다.